웃음 전도사. 너무 예쁘긴 한데 색도 많이 바랬어요. 너무 오래돼서. 일 수도 있지 않을까 오. 싶게. 네네. 이게 너무 세게 밟은 거. 너무 만족하고. 충청도 합법만 쓰는 것도 아니고 뭔가 그 안에 들어오는 그런 정서들이 굉장히 해학적이고 한국적이고 막 그래요. 네. 충청도는 왜 충청도죠? 제가 충청도를 하는 이유는 네. 아주 명확한 그것도 이유가 있는데 네. 저는 충청도 언어가 그 셰익스피어의 언어와 저는 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이유는? 네, 셰익스피어 언어에도 굉장히 뭐 수려하고 아름답고 뭐 비유도 있고 뭐 또 뭐 함축적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 의미들이 네. 말 속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충청도 언어에도 반대로 얘기하고 맞는데도 아니라고 그러고 뭐 맞아요, 의문스럽고 뭐 비약적이고 아. 뭐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하고 그 맞아, 언어의 맞아. 다양한 그 수려함이 셰익스피어와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언어가 우리 한국에서 꼭 지켜야 될 고유 언어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언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저도 사실은 이제 셰익스피어 작품을 이제 제작을 많이 하게 되면서 좀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책도 읽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원서 같은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됐는데 제가 깨달은 게 셰익스피어가 대단한 사람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위대함이 저는 처음에는 그냥 스토리를 너무 잘 짠다. 정말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짜는구나에서 오는데 그것만 갖고는 저 사람을 저 극작가를 저렇게까지 위대하게 볼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원서를 보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셰익스피어도 지금의 그 막 그때 당시에는 정말 돈도 엄청 벌어야 되니까 막 하루에도 막 몇 편의 작품을 올리고 본인이 배우로도 출연하고 막 당일 막 글도 써가지고 당일날 올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극단도 운영하고 그러면서 막 글을 쓴 게 되게 사람들을 대중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소위 이제 펀이라고 하죠. PUN 그러니까 말장난 네. 같은 동음이었는데 원래는 이런 뜻으로 표방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속뜻이 있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A라는 배우가 B라는 배우한테 뭐 ABC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ABC가 아니라 네. 뭔가 그러니까 상대방 배우는 못 알아듣지만 관객은 우리끼리 공유한 재미있는 뜻을 공유한다는 듯이 그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번역하면서 살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똑같은 걸 딱 이렇게 적합하게 찾아낸다는 게 정말 어렵다 보니까 네. 해외로 번역이 되다 보면 그 스토리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캐릭터 중심, 스토리 중심.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철희님 작품을 보면서 그런 펀을 정말 살린다. 오히려 그걸 찾아간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네. 아니 저는 지금 뭐 피디님한테 지금 얘기를 들어서 이제 안 건데 셰익스피어가 만약에 그렇다라면 사실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충청도 언어와 되게 그 펀이라는 지점에 있어서 굉장히 맞닿아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걸 어떻게 한국적으로 그걸 의도하진 않았지만 찾아서 네. 그러니까 정말 막 순간순간 계속 막 사람들이 이렇게 나자빠지게 만드는 문구들이 막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들이 되게 비슷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웃게 허를 찌르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정말 근데 말로만 하면 사실은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 정말 외람되지만 저 오전에 찍고 있는데 해문이 역할 맡으셨잖아요. 주인공은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햄릿은 원래 이렇게 치는데 해문이는 어떻게 치나 뭐 그런 거를 혹시 하나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이를테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 햄릿에서 우리가 가장 익히 아는 그 유명한 대사 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느 것이 사나이다 올까. 가혹한 운명의 화살을 맞고도 참고 견딜 것인가 아니면 밀려드는 뭐 죽음 뭐 그런 대사들이 있잖아요. 뭐 그게 이제 조치원 해문이라는 작품에서는 그 시브랄로메거 이거 괜찮나요? 근데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이 시브랄로메거 내가 살던지 돼지던지 매조지를 쳐야 돼. 이게 뭐예요? 우리 집안이 사시미로 난도질을 당했는데 이런 뱀 같은 새끼
이 씨부랄 10월 추수할 때 갈아 나온 시퍼런 나탄 자르면 이 씨부랄 놈들 그냥 이게 확다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정말 되게 어려운 주문을 드렸는데 이게 진짜 이거를 정말 더 이제 재밌는 부분은 이걸 배우들이 너무 진지하게 쳐요. 아, 그럼요. 이 웃음기가 1도 없어. 네. 근데 이걸 너무 진지하게 치니까 우린 웃긴 거예요. 네. 펀. 한번 꼭 이철희님의 작품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말로 하면 정말 이렇게 뭐 괜히 괜한 그 말 장난만 될 것 같고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제가 연출님 이제 인터뷰 준비하면서 연출님이 저랑 또 개인적으로 나눴던 얘기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 이전에 이제 여러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이분은 진짜 연극 정말 좋아하는구나. 전에 나오신 이수미 배우님도 막 무대에서 막 살아계시잖아요. 좋아한다는 느낌 받았는데 이분 만만치 않네. 정말 연극 좋아하는구나. 근데 보면 요즘에 정말 볼 게 너무 많잖아요. 가볍게 재밌게 쉽게 볼 수 있고 또 나름 퀄리티도 너무 좋아. 정말 볼 게 많은데 굳이 옷을 차려입고 또 뭐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가서 또 표 끊느라 기다리고 가서 또 조용히 앉아서 뭐 한 2시간 공연을 보고 되게 어떻게 보면 귀찮은 과정이잖아요. 네. 그리고 게다가 이 연극이 좋은지 안 좋은지 사전에 알 길이 없어. 그럼에도 연극을 오늘날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연극만이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뭐가 있을까요? 영화는 영화의 언어가 있고 텔레비전 드라마는 텔레비전 드라마의 그 문법이 있듯이 연극은 연극만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정된 공간 안에서 모든 그런 세계들을 다 구현해 낼 수 있다라는 점이 사실은 불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죠. 이건 로케이션이 있어서 찍으면 되지만 근데 그거를 무엇으로 메우냐면 관객분들의 자발적 상상력을 통해서 그 무대를 완성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연극은 정말 연극만이 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그 부분. 이렇게 빨간 천을 내리면 뭐 피가 쏟아진다 뭐 그런 느낌으로. 맞습니다. 그거를 맞아요. 매번 심지어 같은 연극도 그 해에 그 어떤 관객들과 소통하느냐, 맞아요. 왔다 갔다 하는 그 느낌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고 공연은 뭐 매회 같을 수가 없으니까 배우들의 그날의 호흡, 그날의 컨디션, 그 다음에 그 어떤 관객들이 지금 와 있느냐에 따라서 뭐 매 공연은 달라지니까 그날 본 공연은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나만 향유할 수 있는 그날 온 관객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요. 이게 정말 그리고 뭐 사석에서 만났을 때도 관객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고 정말 관객을 어떻게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이 시간만큼은 정말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내가 사실은 막 되게 우리가 뭐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직접 작업해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왜 내적 친밀감을 느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면 웃음, 개그 이런 코드 같아. 그게 저한테 와닿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인생을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살지 말자. 순간순간을 좀 즐기면서 재밌게 살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이철희님에게 웃음이란? 저한테 있어서 웃음이란 반드시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 내가 슬픈 상황에서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게 웃음이고 내가 화나는 상황에서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게 웃음이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만큼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전도사. 웃음 전도사.
아니 진짜 재밌게 볼 수 있는 뭐 물론 이제 사회성 강한 것도 충분히 또 많이 우리가 봐야 되고 또 뭐 심지어 어떤 뭐 뉴스 같은 것도 사실은 필요하지만 가끔은 사람들이 그냥 그 순간만큼은 편하게 마음 놓고 즐기다가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상을 이철희님이 많이 받으셨어요. 벽산 희곡상도 되게 중요한 상이고 또 제1회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상 네.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네. 그리고 올해 백상예술대상이 이제 60주년이 되는데 거기서 젊은 연극인상을 수상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요것만 보면 되게 승승장구한 것처럼 배우였는데 작가까지 하고 연출까지 하고 극단 대표고 상을 막 유수의 상을 다 받고 보면 뭐 이렇게 탄탄대로를 달려오신 것 같은데 정말 지난한 그 아이고. 고통을 감내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것들을 겪어보신 분으로서 어떻게 네. 보면 또 그런 지금 뭐 예술가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야에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잘 안 풀리는 네. 경우도 사실 되게 많잖아요. 이게 맞나? 이 일이 맞나? 네. 고민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좀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있으세요? 뭐 제가 동료들이나 뭐 선배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는 좀 그건 아닌 것 같고 대신 이제 만약에 후배들에게 한마디를 이렇게 한다면 연극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너무나 축복받은 시간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게 뭐 나중에 뭐 이렇게 수상으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하 연습실 안 가는 거 아니고 뭐 제 형편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가장 본질적인 이 세상에서 오늘날 연극을 하고 있다는 여러분은 참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시고 세상 눈치 보지 마시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연극뿐만 아니라 뭐 더 넓게 공연 예술 더 넓게는 모든 분야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정말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이게 맞나 아닌가 하는 분들이 사실 저는 많을 거라 생각해요. 뭐 저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뭔가 내가 이 길이 맞다고 생각되는 게 몇 번 흔들리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라면 그 순간을 좀 즐겼으면 좋겠다. 네. 예,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다음 주에 공연을 올리세요. 되게 바쁜데 제가 막 짬을 내서 잠깐 와달라고 무례한 부탁을 드렸는데 또 흔쾌히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정말 또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앞으로 작품들이 정말 기대되고 또 약간 그 시대가 흐름이 그런 쪽으로 온 것 같아요. 네. 뭔가 다양성을 다 받아들여주는 시대가 된 것 같아서 네. 물론 초반에 힘드셨지만 앞으로 더 또 다양한 작품들이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닌 거 아시죠? 네, 네, 네네. 네. 그 옆에 네. 옷을 잠깐 네.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제 제가 옷을 그러니까 연출님의 사연이 담긴 옷을 한 벌 가져오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옷은 어떤 옷인가요? 이 옷은 이제 저희 아내가 사준 옷인데 저 이거를 예뻐요. 색깔 체크무늬고. 근데 되게 유니크하죠. 네, 뭐 소재도 체크도 좋고. 다르고 뭐 이래서 이제 너무 예쁘긴 한데 색도 많이 바랬어요. 너무 오래돼서. 근데 진짜 오래 입은 삶의 흔적이 네. 다 보여요. 네. 그래서 네. 이게 뭐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 10년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10년도 더 됐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거를 입고 겨울에는 항상 이 옷을 많이 입고 작업을 했죠. 네, 근데 이제 너무 낡아서 이제 좀 입기가 네. 좀 색도 바란 부분이 많고 이래서 그랬는데 이거를 좀 예쁘게 다른 방식으로 뭔가 네, 더 해주십사. 추억을 간직할 수 있게끔 네. 그러면 저희 의상 디자이너 선생님을 불러서 네.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출님께서 아내분이 사주신 소중한 이 플란넬 셔츠를 독특하게도
목도리 내지는 스카프의 형태로 한번 리폼해보고 싶다. 이렇게 의뢰를 주셨어요. 근데 좀 뭐 평범한 그냥 일자형 목도리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그런 이 셔츠의 카라라든지 이런 주머니라든지 이 단추라든지 원래 있던 것들을 좀 살리는 방식, 재미있으면서도 또 직접 하실 수도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리폼을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또 연출님이 가지고 계신 이런 어떤 자유로운 영혼과 새로운 방식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런 방식을 한번 제안을 드려봤고, 그래서 커팅하는 방식도 그냥 일자로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사선으로 비대칭으로 재밌게 한번 커팅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실들이 보통 추운 경우가 많아서 겨울철에는 연습실에서 아마 착용을 하고자 네. 스카프로 리폼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넥 워머 형태로 입으실 수 있게끔 여기 단추를 활용해서 목에 착용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팔 부분으로 이렇게 둘러서 목도리 매듯이 이렇게 멜 수 있으면 되게 독특한 재밌는 아이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간단하지만 리폼을 한번 제안 드려보고, 이 남는 원단은 뭔가 또 다른 걸 만드는데 쓰셔도 되고, 이 남는 원단 자체를 또 목에 두르셔도 되고, 네, 두 개의 어떤 목도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조심스럽지만 과감하게 잘라보겠습니다. 이 기계는 오버로크 기계라는 거고, 오버로크 기계에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일봉 오버록이라고 해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조금 가까이 찍어 주시겠어요? 네, 여기 이제 바늘이 이 기계의 경우에는 2개가 있어요. 근데 바늘이 1개 있는 오버록을 우리가 일봉 오버록이라고 하고, 그거는 그냥 정말 일반적인 오버록이고, 이 오버록은 이봉 오버록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늘이 2개가 있어요. 이 바늘이 왜 2개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스판기 있는 원단을 사용할 때도 만약에 터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한 번 더 잡아준다 해서 이봉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다, 이런 그런 취지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어서 이봉 오버록은 이제 좀 더 다양한 방면에서 쓸 수 있고, 대신에 일봉 오버록보다 조금 더 이렇게 두껍고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요번에 철이 연출님의 작업을 할 때는 그냥 장식적인 요소로 쓰면서 동시에 이제 마감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할 건데요. 지금 철이 연출님은 좀 장식적인 디자인을 원하셔서 제가 실을 빨간색 실로 바꿔놨어요. 지금 요 의상을 올 풀림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그냥 두면은 올이 풀리기 때문에 마감을 위해서 이제 오버록 처리를 할 건데, 그냥 뭐 이렇게 일반적인 뭐 초록색 원단이니까 초록색 실을 쓸 수도 있겠고, 그냥 평범하게 검정색 실을 쓸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이제 장식적인 요소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붉은색 실을 사용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끝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이제 연출님께서도 직접 한번 오버록 기계를 밟아보시면서 이런 작업이 가능하다는 걸 체험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땡기지 마시고 살살 밟으세요. 이게 움직일까? 안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게. 네네. 이게 너무 세게 밟은 거죠? 네, 지금 조금 세게 밟으셨는데 살살 밟으시고 옷이 항상 이쪽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좀, 네, 잘려도 되니까. 네,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안 돼. 잘하고 계세요. 네. 아이고, 아이고. 아유. 처음 해보셔서
네, 아직 어색하시지만 이렇게 체험을 해보고 계십니다. 오, 재밌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씹히지 않도록. 아, 이게 처음 해보는데 엄청 떨리고, 그 다음에 이거 이걸 페달이라고 하나요? 이거 속도 조절이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실 색깔도 그렇고 뭔가 기대되는 기대가 많이 되고 멋진 작품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단순하지만 사선으로 잘라서 이제 이 자른 부분, 그 끝부분을 오바로크로 마감을 했는데, 그 마감을 하는 방식도 이제 실 컬러를 조금 독특하게 써서 이 셔츠 안에 있던 붉은색 컬러를 선택해서 한번 마무리를 지어봤고요. 이거를 이제 연출님께서 착용을 재밌게 하시는 방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이거를 되게 전형적인 셔츠 입는 방식으로 입으셨지만, 이걸 이제 스카프로 착용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이렇게 이 단추를, 원래 있던 셔츠에 있던 단추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잠금을 넥 워머처럼 이렇게 하시고, 이런 카라 디테일도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주머니 디테일도 그대로 살아있고, 그리고 이제 원래 소매였던 것을 이렇게 묶어서 이런 방식으로 연출하시면 이렇게 모든 그 원래 셔츠였을 때 디테일이 살아있으면서도 스카프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좀 새로운 아이템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해체적인 이런 디자인을 입고 다니시면서 독특한 마음에 듭니다. 네.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 제 옷이, 죽었던 옷이 지금 다시 태어났습니다. 너무 만족하고. 네, 거울 한번 봐보세요.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좀 말씀하신 대로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제 옷이라 그런지 훨씬 더 익숙함도 있고, 계속 착용하고 있었던 옷처럼 좀 되게 편안합니다. 가끔 이런 디자인을 밖에서 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착용하고 다니면서 제 기분을 이렇게 좀 프레시하게 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거는 지금 드는 생각은 연습실에서만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중요한 자리에 하고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남는 천도 사실 뭐 다른 거 만드시라고 드릴까 했는데 마무리 이렇게 스티치를 똑같이 해봤어요, 작업을.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냥 긴 형태의 목도리처럼 되는데, 이것도 아내분하고 같이 커플룩으로 네네. 두 장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착용하셔서 연출하시면. 네, 이 단추도 그렇고 너무 예쁘네요, 정말. 네, 이런 것들을 하나도 죽이지 않고 다 살리는 이런 매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리폼의 매력이. 그래서 이런 작업도 네. 이렇게 잘 활용해서 같이 착용하고 다니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거울 한번 같이 한번 봐주시면 돼요. 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네네.